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토론회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실제 한동훈 위원장과 관련돼서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말 많은 질의들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 위원장이 시기적절하게 정말 잘 대응을 했고 정말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재명과 관련돼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관련돼서도 민주당이 주장한 검사 독재 있었다면 이재명 감옥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와 관련돼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직접 영상 듣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특권 세력의 그 청산이라고 이제 수차례 말씀하셨고요. 반면에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사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여기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은 몇몇 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입니다. 그 공을 발췌해내서 수십 년째 울고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몇몇의 이해관계가 그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라면 나라에 해가 없는데요.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거든요. 어떤 보도에서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중에 70여 명이 운동권 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실 그 시기에 돌 한 번 안 던져본 사람들은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총학 같은 데서 학생회장 한번 해보고 뭔가 렛대를 달렸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이 수십 년째 기득권으로서 혜택받으면서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해가 됩니까? 386이었다고 했잖아요. 386이 686이 됐어요. 그럼 그동안에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혜택이 필요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시대의 정신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만 그렇습니까? 정말? 정말 그렇습니까? 사회 영역, 시민단체 영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얘기 들었던 것 중에서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께서 나는 여러 번 속된 말로 여러 번 했었으니까 나는 안 하겠는데 그런데 아직 못 해본 우리 운동권 후배들은 좀 하면 그게 뭐 문제냐? 그럼 얘네들한테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부분이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검사 독재란 말 자체는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좀 코미디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공방과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민주당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음번에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에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겁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도구일 뿐입니다. 의인화해서 볼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그런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폄훼할 경우에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민주당에 갑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의 치안이 약해지는 거고 우리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저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사 독재요? 그렇게 검사 독재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뭐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시원하게 얘기를 했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사 독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따르면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여당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이고 장관들도 검사 출신이고 지금 주요 요직에 모두 다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검사 독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민주당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운동권 정치에서 국민 살림 나아졌습니까? 좌파들이 정권 잡아서 국민 살림 나아졌나요? 안 나아졌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로 회귀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고통받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검사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권이라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까?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검사는 잘하고 운동권은 못한다. 이게 아니고요. 검사는 못하고 운동권은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왜 이거를? 네? 정말 정치를 함에 있어서 더 나아가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게 어디 출신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간다라면 국민을 위해서 간다라면 우리 국민들은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사람이고 생각 안 해요. 팍팍 밀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었던 운동권 정치 더 나아가 좌파 포퓰리즘 그게 결국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피해로 돌아왔어요. 자신들이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했었던 수사권 조정안, 더 나아가서 검수안박,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왜냐?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았던 시스템을 뭉가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어디 출신인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어떤 학벌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그리고 정책이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는지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 미래로 나아감에 있어서 운동권들이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그런 기득권들을 청산하는 것이고 그 기득권을 청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참 못 알아듣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저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다 떠나가지고요. 제가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관훈 콜라보를 보면서 저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발언부터 좀 보여드리고 말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영상을 통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층에 대한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스피치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우파 정당. 저는 진보 보수란 말에 약간 불만이 있어요. 진보 보수라는 말에는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보수는 마치 수구인 것 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실제 의미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좌파 우파란 말을 오히려 쓰는 편인데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정당이죠. 그렇지만 그 기본 하에서 피벗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도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저희는 이미 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의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야, 시원했어요. 저는 오늘 이 발언 너무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언론들이 실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가장 주목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재명을 향한 발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집중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좋았습니다. 이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특히 좌파들이 열심히 포장했던 언어 전술이 뭡니까? 그동안 우리 우파 좌파라 그랬어요. 저 실제 많은 어르신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과거에 보수 진보 이런 얘기 없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우파 좌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요. 근데 어디서부턴가 좌파들의 언어와 관련된 얘기를 문제화되었고, 실제 좌파 우파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진보 보수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언어 전술에 있어서 우리가 한 수 접고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진보는요, 그렇게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민주당 행태는요, 절대 진보적이라 말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좌파들의 모든 행태는 절대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라는 뜻을 벗어나고 있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더 과거로 회귀하고 있고, 오히려 그들이 더 지금 우리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진보 없다. 대한민국에 진보 없다. 오로지 종북 주사파 뿐이다. 좌파들 뿐이다. 라는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시원했다. 라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요. 언론에선 실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더 나아가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관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배경은 이겁니다. 진짜 배경은 이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언어를 씀에 있어서도 어떤 언어를 쓰고자 하는지, 그것이 진보, 보수가 아니라 좌파, 우파로서 나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제가 가장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한동훈 위원장이 선관위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장수근 선배님께서는 아마 이게 지난 투개표 과정 부정 아마 그거 관련된 거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만 여쭤보셨어요. 이건 특별히 답을 그 투개표 과정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죠. 투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이. 저는 그 선거의 공정성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소쿠리 이 문제 같은 선거 관리에서의 부실함이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정원의 이 조사 결과 선관위의 해킹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4월 10일 선거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개표 병행은 정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개표의 문제는 사실 독일에서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전자개표는 위헌이라고까지 결정했던 것이니까 명분이 충분하다고 하고, 저희가 4월 10일부터는 이번 선거에 수개표가 병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함 이송에 있어서 경찰이 호송하게 하고, 그리고 투표 관리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등도 진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만 더 꼭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법상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법원 판례하고 규칙으로 인해서 도장을 직접 안 찍어도 되는 식으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제로 도장을 꼭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 찍을 이유도 없죠.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정도 책임성 없이 사전투표를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선관위에서 그거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촉구합니다. 사전투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너무 간격이 커서 그 기간 중간에 있는 이슈들이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데 이렇게 사전 투표를 멀찍이 떨어져 두니까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법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법으로 반영할 수는 없고 사전투표의 문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어떤 입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강한 열망을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 열망이 이 선거가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들어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전투표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에 대해서 선관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분명히 직접 찍어야 된다라고 선거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뭐 하겠다 그랬어요? 또다시 인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소리 낸 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목소리 낸 게 허투루 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라고 우리가 목소리 내면 되는 것이에요. 실제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나아가 그 사전투표 문제점에 있어서도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고 인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목소리 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목소리 내는 겁니까? 바로 잡아라. 바로 잡아라.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잡아라. 왜냐?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이 얘기한 그 말에 대해서 약속 지키라고 우리는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도 댓글창을 보시면은 어떤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돼가지고 잘했다.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말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정치인. 무슨 얘기입니까? 말에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처럼 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꾸는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도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비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말 바꾸지 말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었던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히 선거제와 관련돼서 사전투표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다라면요. 약속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목소리를 내면 되는 겁니다. 왜 목소리를 내야 되냐? 이거 언론이 보도 안 해요. 언론이 보도 안 합니다. 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사전투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일절 보도를 안 합니다.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제가 지금까지 봤어요. 하나도 보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박제해야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총선 승리 이후에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의석수가 더 많아졌을 때 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라. 과거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발언하지 않았냐, 이런 문제 제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그 과거 발언에 따라서 약속 지켜라, 행동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댓글창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 잘했다, 어떤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 말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가져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요. 투표는 믿음이에요. 투표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했을 때,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줬을 때 그 정당이 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이 대한민국이 바로 잡아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국민들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얘기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믿음을 주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는 그 믿음을 주면요 우리 국민들 더 열심히 목소리 낼 것이고요,
더 열심히 투표장에 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이 한 발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 우리가 계속해서 외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